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 발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액으로 접근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지역을 오늘 대표님께서 찍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다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하단부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글 상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빌라 인식 자체가 1,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전세 사기라든가 아니면 126% 룰에 맞춰서 뭐 공시가 이것 때문에 빌라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네, 그런데 요즘에 또 빌라 인식 자체가 크게 또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대표님? 작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달 계엄령, 네. 올 초까지만 해도 탄핵 네. 관련된 사건들이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1월달 그리고 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로 투자 문의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현장의 분위기가 180도 틀렸다라고 느꼈지만 이번에 보도자료가 확실히 떴습니다. 서울의 빌라 시장이 바닥을 확실히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 빌라 거래량뿐만 아니고요. 거래액도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에 최대의 상승 거래량과 거래액이 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입니다. 2024년 3월 작년 1년 전에 건수는 2,300건인데 지금은 3,000건이 넘어가죠. 그래서 건수도 한 30% 이상 올라갔고요. 실거래가 많이는 아니지만 3억 3천만 원대에서 3억 8천만 원대로 해서 약 한 15%에서 20% 정도 실거래가도 상승을 했다. 중요한 건 전체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3월 달에는 7,600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1조 2천억이라는 거의 2배 가까이 가격뿐만 아니고 거래액이 확실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 말과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바닥을 찍고 거래량과 거래액이 급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는 뭐다? 바로 올 2월 달에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었죠. 네, 그렇죠. 깜짝 해제를 했다가 눌렸던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뜨거워하면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 전체로 다 재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지정을 함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4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70% 가까이 급감을 했고요. 오히려 아파트의 그런 투자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오는 그런 풍선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빌라 시장이 바닥을 찍고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급등을 한 이유가 뭘까요? 뭐 아파트를 이제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대체제인 이제 빌라로 이제 수요가 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아파트엔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대출 규제뿐만 아니고요. 또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특히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상반기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의 60% 이상이 신고가, 최고가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상급지 중심으로 해서 투자 수요와 실거래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최상급지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했고요. 또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규제로 인한 이중 장벽으로 해서 그 대체제인 빌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바닥을 찍고. 그래서 또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월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를 낸 부담이 너무 많이 커졌죠. 그럴 바에는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또 월세 빌라 내기에도 너무 많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 또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빌라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도 이제 슬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지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빌라 규제 완화, 즉 신축주택, 주택수 그렇죠. 제외되고요. 6억 미만 그리고 또 청약 또 공시가 5억 미만 가능해졌고 임대사업자를 또 6월 달부터 다시 내시면 본인 주택 비과세 무제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를 보유하셔도 다양한 혜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 최상급지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아파트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 아파트 대체제로서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빌라 시장으로 투자 수요, 실거주가 모여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세로 들어선 빌라 매매 수급 지수를 좀 보시면은요. 2021년도 가장 높았을 때가 100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미만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건데요. 지금 2025년 3월달 기준으로는 거의 100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분위기만 좀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100을 돌파하는 과거에 아파트보다 오히려 시세 상승폭이 크고 거래량이 급등을 했던 2020년, 21년의 시장 장세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라 수급 지표 이제 100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제는 확실히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승의 초입이다. 대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아파트 중위권의 아파트를 매매하시려고 하더라도 전세를 안고 투자하더라도 최소 6, 7억 이상 네,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최상급지, 상급지 같은 경우도 3, 4억대 정도면 이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다양한 빌라 투자에 대한 정책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재개발이 되면 미래 최상급지나 상급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얼죽실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얼죽재 얼어 죽어도 재건축 재개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죽빌 얼어 죽어도 빌라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런 빌라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안에서는 빌라의 인식 자체가 크게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빌라의 인식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투자 지역도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권역 안에서 핵심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서울 빌라 투자의 핵심 지역과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입지 중요합니다. 입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일자리죠. 맞습니다. 강남이 수요. 비싼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죠. 테헤란노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직장 수요, 네. 강남권이라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빌라 투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 3도심권이나 부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선정하셔야 된다.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 투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특히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신축 같은 경우는 95% 이상은 젊은 20대, 3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그만큼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종목이 바로 빌라. 그 중에서도 일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방송과 개별 상담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빌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도 빌라지만 앞으로도 빌라.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빌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빌라지만 앞으로 7, 8년, 10년 후에는 아파트로 변하는 빌라. 그렇죠.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 있는 빌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빌라에다 해야죠. 네, 그게 핵심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남권을 추천을 많이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입지는 좋죠. 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에서 실질적으로 신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아타운을 거의 추진을 많이 하는데 모아타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발 진행 자체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만큼은 강남권보다는 특히 도심권 또는 한강변 쪽 마용성광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입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빌라로 영원히 생을 마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빌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로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빌라를 찾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저희가 또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도 좋고 일자리도 많으면서 재개발도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거기에 가장 아파트 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희소가치. 희소가치 그리고 한강 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도 이 한강변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요. 자양동 같은 경우 한강변으로 투자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재화의 가치는 희소가치,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최고가 아파트 신축, 재건축, 재개발 지역 모든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지역이다. 즉 바로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재건축, 재개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3도심이죠. 즉 도심권, 여의도, 강남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아질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노후도 여건이 맞는 개발 지역 그리고 거기다가 한강 뷰까지 보여진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입지와 종목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 3도심 중심으로 해서 고밀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무려 용적률 1000% 이상으로 해서 도심권이나 여의도권역이나 강남 테헤란 또한 1000%가 넘는 그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3도심권역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노후화된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3도심죠. 을지로 명동, 여의도, 강남권역의 핵심 업무타운, 배후 노후 지역을 공략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하철 노선으로는 2호선 라인을 보셔야겠죠. 왜? 을지로 명동과 합정, 망원동, 여의도 옆을 바로 지나면서 강남권을 지나죠. 그리고 구리, 자양동, 성동을 지나서 2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도심권, 여의도, 강남의 2호선 역세권역의 안쪽으로 바깥보다는 안쪽이 투자 가치가 더 높고요. 거기에다가 이 한강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금상첨화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와 용산의 매머드급 개발 호재의 배후 주거지역 바로 마포권역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렇죠. 강남과 성수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 왕십 역세권과 광진구 역세권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용산의 배후 주거단지는 마포권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과 성수의 후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이 성동구와 광진구를 좀 보시고 투자의 지역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핵심 지역이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으로 한번 이제 콕 집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지역, 마포 이제 공동 역세권이죠,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권과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단지, 여의도권역의 정중앙이 바로 공동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포권역에서도 아파트값 가장 비싼 지역이 바로 공동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있는 이 대흥 역세권 아현 뉴타운 지역이 가장 비싼 지역이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와 향후 가장 큰 상업 업무 지역으로 개발될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입니다. 네, 그렇죠. 지하철역으로 뭐 한두 정거장이면 네, 갈 수 네. 있겠고요. 차량으로도 10분 내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매머드급 개발에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공동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이용하시면 도심권, 여의도, 또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마곡지구, 또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시면 용산역까지도
한정거장이면 갈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직주 근접이 완벽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응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경의도 숲길과 아울러서 마포를 대표하는 주거 지역으로서 그런 인프라가 점점 더 갖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공덕과 대형 역세권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억대가 훌쩍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당 7천만 원을 넘어간 상급지의 가치를 갖춰가고 있고요. 지금은 노후화된 단독 빌라촌이지만 향후 개발이 되면 이사님 보시는 것처럼 네. 한강변 뷰가 어떻게 나오죠?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공덕 대형 역세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최고의 그런 한강 뷰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6호선 라인 역세권 재개발뿐만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과 청구 역세권 들어와서 바로 용산을 거쳐서 마포권 바로 서대문, 은평구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신당, 청구, 약수 역세권, 그리고 삼각지 역세권, 녹사평, 공덕, 그리고 관흥창, 합정까지 또 마포, 구청이나 월드 경기장처럼 정말 6호선 라인은 재개발 안 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6호선 라인으로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6호선의 그런 부촌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사님,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 재개발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한강뷰도 보이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원은 380명? 그렇죠. 400명이 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 신통기획으로 개발이 됐을 때 개발이 되면 무려 1000세대 가까운 매머드급 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와 한강뷰 그리고 용산 역세권의 배후 단지 그리고 지하철 대응 역세권 초역세권입니다. 3분 그리고 공동 역세권까지도 도보로 이용한 지역이고요. 개발이 됐을 시에는 한강뷰와 여의도 뷰가 정말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마포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지역 마포 공동 역세권 재개발 예정 구역 추천을 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 지역이 또 있겠죠, 대표님? 네, 두 번째 지역 어떤 지역이죠? 저희 회사에서 가장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더 시켜드리고 싶은 지역입니다. 바로 마용성 광진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광진구다. 그 중에서도 자양, 구의 역세권 지역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용성 광진구는요 강남권과 성수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도 직주근접,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더 직주근접이 중요하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자양동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네. 그러면 성수 IT밸리의 바로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고요. 지하철역으로 두세 정거장이면 바로 강남권입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청담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테헤란로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그런 수혜,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자양동은 강남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다 한강뷰가 나오는 그렇죠. 아파트죠. 한강뷰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죠. 자양동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바로 최고의 한강뷰. 왼쪽으로는 제2롯데월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삼성동과 청담동의 시티뷰,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멋진 한강뷰, 그리고 저녁에는 화려한 그런 시티뷰를 볼 수 있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숲과 주변 지역의 성수동을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죠. 네네. 그렇죠? 바로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요. 바로 옆 동네가 바로 자양동입니다. 네. 자양동 성수 5지구와 6지구로 불릴 정도로 성수동 개발 이슈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면서 멋진 한강뷰와 시티뷰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포텐,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시뿐만 아니고요. 광진구청장님도 찐입니다. 네. 진심으로 이 광진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 광진구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지역이 신통교회,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특히 또 한강변 쪽으로는 지역주택조합까지 성공을 해서 진행 중인 지역이다. 그만큼 이런 입지적인 강점 그리고 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광진구가 1, 2, 3, 4동이 있는데요. 전체 개발이 되면 몇만 세대가 개발이 될까요? 3만 세대 이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12,000세대고요. 자양 1, 2, 3동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의 3만 5천 세대급의 매머드급 부촌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미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양 4동입니다. 이번에 구역 지정이 확정됐고요. 멋진 한강뷰가 나오는 지역 4동 신통만 3천 세대고요. 1, 2, 3, 4동의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개발이 되면 3만 세대가 넘는 신흥부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고요. 입지와 개발 호재를 좀 다시 살펴보면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자양동에 저평가됐고 미래가 제일 큰 이유는 압구정. 여기가 어디죠? 압구정.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 최고가 아파트가 이제 나올 거죠. 그렇죠. 당연히 나오겠죠. 그 맞은편에 서울숲과 트리마즈 3대장으로 대표되는 최고가 아파트. 네. 그리고 옆으로는 전략정비구역. 네, 그렇죠. 전략정비구역이 개발이 돼 시세가 올라가면 바로 옆에 있는 자양 4동 또한 시세가 그렇죠.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옆에 있는 자양 2동 또한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1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잠시 주공 5단지도 40억을 실거래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는 서울 시내 처음으로 들어오는 스타필드, 잠실 마이스 네. 센터의 개발, 또 삼성 한전부지와 청담동 라인의 재건축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의도에서부터 개발된 여의도, 반포, 한남, 성수, 압구정, 잠실, 자양까지 이 한강변 벨트가 완성됐을 시에는 자양동 또한 30평대 아파트로 40억대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구의자양 역세권이죠. 현재 지금 조합원이 920명 정도 되시는데요. 개발이 되면 용적률 상향 좀 받으시면 거의 3,000세대가 가까운 세대로 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분양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업성을 갖춘 지역. 그것도 자양동. 네. 또 고층 같은 경우는 한강변 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성비 있게 정말 2억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역, 이제 자양동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지역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는 용한역, 용산, 한강변, 역세권으로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투자할 지역, 재개발 투자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갖춘 지역입니다. 바로 마용성 광지역이고요. 마포와 광진구다. 마포권역에서 아파트가 가장 비싼 공덕과 관흥창 역세권, 그리고 광진구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자양 2동 1동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바로 일자리,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소가치라고 말씀드렸죠. 3도심 직주 근접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포 공동역세권, 여의도, 용산, 도심권,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마곡까지도 편하게 갈 수 있으시고요. 물론 9호선 라인을 이용하시면 40분대면 강남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양동 바로 성수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고요. 바로 강남과 접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권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나 자양동 라인이나 직주 근접의 끝판왕이고요. 빌라 투자하시기에 가장 리스크가 없는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지역 다 역세권, 네. 5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강뷰 프리미엄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 향후 개발되면 40억 이상이 될 수 있는 최고가 아파트를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한강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한강변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금액 얼마면 되죠? 2억이면 됩니다. 2억. 한강변에 개발이 됐을 때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 지역 바로 어디다? 마포고요. 공덕 대흥 역세권이면서 또한 광진구 자양동 구의 역세권입니다. 한강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지역의 두 종목 다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수 제외되시고요. 네. 그렇죠? 청약도 가능하시면서 그렇죠. 주임사로 활용하시면 취득록세 감면도 받으시면서 다양한 혜택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할 때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2억이라는 소액으로 해서 향후에 개발이 돼서 조합원이 되시면 그렇죠. 한강변 뷰를 볼 수 있는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주택수 제외라든지 다양한 혜택들을 모두 갖춰갈 수 있는 마포, 광진구 거기다가 역세권이라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두 지역 다 소액으로 접근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방송 시간과 상담 시간에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